36페이지 규원가 보겠습니다. 규방, 규수 할 때 그 규자예요. 여인입니다. 원망, 노래죠. 그래서 여인의 원망의 노래라는 거예요. 제목에서부터 원망이라는 정서가 직접 표출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다 늙거니. 엊그제 젊었더니 벌써 어찌다 늙었느냐. 하마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나왔습니다. 벌써라는 말이죠. 벌써 어찌다 늙었느냐.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소년, 젊은 시절이죠. 행락, 즐거움. 젊은 시절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일러도 말해도 부질없다. 말해도 소용없다. 그렇죠. 허난설원의 젊은 시절, 결혼 이전의 삶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늙어야 서러운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려니 목이 메인다.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려니 목이 메인다. 부생모육 신고하야 이내 몸 길러낼제. 부생, 예전에는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른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거예요.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르고 신고하야, 맵고 쓴 거니까 이제 고생이에요. 고생해서 이 내 몸 길러낼제.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르며 고생하시며 이 내 몸을 길러낼 때. 공후 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공후는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높은 벼슬아치에 배필이 되는 것은 못 바라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높은 벼슬아치랑 결혼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어. 공후 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군자는 유교에서 좋은 남자를 이제 군자라고 하거든요. 학문적,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이제 군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군자라는 말도 있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의 좋은 짝을 원하였는데, 좋은 남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삼생,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은 옛날부터 그냥 딱 우연히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생까지 3생애 동안에 어떤 인연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생애에서 부부로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3생 동안에 인연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원망스러운 업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허난설원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3생 동안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 노인이라고 하면서 이 월하 노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점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월하 노인의 연분으로, 인연으로.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장안유협, 장안의 유협, 놀러 다니는 그런 호탕한 협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안의 협객, 경박자를, 경박한 자를. 딱히 학문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야. 되게 호탕하기도 하면서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그런 장안의 호탕한 협객인 경박한 자를 꿈같이 만나서. 꿈처럼 만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이런 남자를 내가 만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장안의 호탕한 협객인 경박한 자를 꿈처럼 꿈같이 만나서. 당시의 용심하기, 그 당시의 용심, 마음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했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조심했었다. 3호 28 겨우 지나 천연 여질 절로이니. 3호 15, 28에 16이죠. 15살, 16살 겨우 지나 천연 여질 절로이니. 천연, 타고난 여질, 아름다움. 타고난 아름다움이 절로이니. 항상 그때가 사실 제일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 타고난 아름다움이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이 얼굴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 하였더니. 이 얼굴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을 하였더니. 연광이 훌훌하고. 연광, 세월이에요.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이 다시하야. 조물주가 다 많아. 시기가.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서.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북 지나듯. 봄바람 가을물이, 봄과 가을이, 배오리북은 배틀, 배 짜는 거 있잖아요. 배틀에 북 지나듯.
북이라는 거는 배틀의 한 도구거든요. 배틀이 여러 개의 그런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배틀 짜는 건 너네가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고는 탁탁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짜내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아무래도 작가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바람 가을 물이 배틀에 북 지나듯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구나. 설빈화는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설빈화는 검은 머리와 예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그런 모습이야.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얼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냥 풀어가지고.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얼굴이 볼수록 증오스러운 거야. 밉게 보이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설빈화는 어디 두고 볼수록 미운 얼굴이 되었구나. 볼수록 미운 얼굴이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소냐. 내 얼굴을 내가 보니 어떤 님이 날 괴소냐. 괴다 사랑하겠느냐.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이렇게 미운 얼굴인데 어떤 님이 날 사랑하겠느냐.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스스로 참괴 매우 부끄러우니 스스로도 얼굴이 자기 얼굴을 매우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리.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입니다. 자신의 과거, 삶과 현재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335 짝지어 놀러다니는 그런 야유원. 야유원은 기생이 있는 술집이에요. 335 기생이 있는 술집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세 사람. 기생집에서 새로운 사람 누구겠어? 당연히 새로운 기생이라도 왔단 말이냐. 남편이 맨날 어디 술집만 다니고 집 밖으로 나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디 새 기생이 왔다 그러면 맨날 쪼르르 쫓아가서 놀고 하니까 오늘도 남편이 안 오니까 어디 또 새로운 기생이라도 왔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35 짝지어 다니는 야유원에 새 기생이라도 나왔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 근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백마. 하필이면 이 집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 안동김씨 집안이라고. 안동 집안이 워낙 보수적이잖아. 안동 집안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최고의 명문가로 꼽히는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허난설원의 아버지가 영수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파에서 두 명의 영수가 있었거든. 한쪽은 허난설원 아버지고 하나는 이 안동김씨 집안인 거야. 하나의 파에서 두 명의 그런 우두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둘을 결혼을 시킨 거거든요. 결혼을 시켰는데 허난설원의 집안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방적인 집안이었고 이 남편의 집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어요. 보수적인 집안이었다가 결국은 이 개방적인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수가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게 좋은 집 자제니까 말도 흰말 타고요. 금편, 금색 편자, 금색 채찍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호화로운 차림이라고 풀어서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호화로운 차림으로 어디 머무는가.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원근, 가깝고 먼 곳도 모르는데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그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내신 나올 때 선생님들에 따라서 해석이 갈립니다. 지금 내가 한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 당시 이제 양반 부녀자잖아. 양반 부녀자는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지리를 아예 모른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가까운 곳 지리도 아예 모르는데 먼 곳이야 당연히 더 모르고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어요, 얘들아. 인연을 끝처신들 생각이 없을 소냐. 인연이 끊어진들.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랑의 사랑은 끝났어. 인연이 끊어진 거야. 라고 생각한들 생각이 없을 소냐. 그래도 남편 생각은 계속 나죠. 왜 안 오지? 오늘은 나올까? 이렇게. 인연이 끊어진들 생각까지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12때 길기도 길고 30날 지루하다. 12때니까 하루죠. 하루가 길고 30날 30일이니까 한 달이죠. 한 달도 지루하다. 옥착의 심금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옥창에 심은 매화. 옥창은요, 여인의 방 창문을 옥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 허난선의 방 밖에 매화를 심었나 봐.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을까? 겨울밤 차고 찰제. 자취는 섞어치고. 자취는요, 자취. 지금도 사용하는 현대어거든요. 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왔다는 흔적만 살짝 남기는 그런 눈을 자취눈이라고 해요. 뭐 싸락눈이라든가 진눈깨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취눈에 속하겠네요. 한방눈 같은 경우는 포근한 느낌을 주잖아. 그래서 자취눈은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분위기를 부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일까? 구준비는 어떤 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준비. 어떤 비? 구준비. 장맛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가 구준비 물어보니까 누가 자꾸 소나기래. 그러면은 송민국 해석이 완전히 틀려버리거든요. 구준비는요, 여름비 중에서도 길게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 장맛비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고? 삼춘 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삼춘, 3월, 봄, 화류, 꽃과 버드나무가 피는 3월이야. 꽃과 버드나무가 피는 3월, 호시절, 좋은 시절에. 삼춘하루 해석 안 해도 돼요. 이거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삼춘하루, 호시절, 좋은 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경물, 자연, 경치, 풍경 이런 거죠. 풍경은 시름이 없다. 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해석 두 가지로 갈립니다. 경물이 시름없다 라고 하고 나는 시름이 많은데 자연은 봄날의 자연은 근심 걱정이 없어서 저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화자가 지금 너무나도 우울한 상황이죠. 외롭고 우울한 상황이니까 아름다운 봄날의 자연을 봐도 내가 감흥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두 번째예요. 너네는 뭐가 좀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난 좀 더 매끄럽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 걸로 해석하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혹시 내신 나올 때는 두 가지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에 올제. 가을달이 방에 들고 방에 비추고 실솔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긴 한숨 지는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은 뭐야?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죽음을 생각할 정도까지 극도의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도로여 풀쳐 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도로 풀어 헤아려 보니. 도로 풀어서 헤아려 보니 이리하여 뭐 어찌하겠느냐. 이리한들 어찌하겠느냐. 가만히 생각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외로움이라든가 고독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청등을 돌라놓고 녹기금 빗기 앉아. 청등 등불이죠. 등불을 돌려놓고 녹기금 검은고예요. 검은고인데 약간 초록색 빛깔이 나는 나무로 만든 그런 검은고입니다. 해석 안 해도 돼요.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 그냥 녹기금을 비스듬히 안아. 병년화는 노래 제목이에요. 병년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자기 시름이 너무 겹잖아. 그 시름을 쫓아서 시름을 섞어서 그걸 타니. 검은고나 가야금은 탄다라고 표현하죠. 검은고를 타니. 소상 야후의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 요거 고사 인용입니다. 고사 부분이고요. 너네 참고하라고 37페이지에 내가 소상반죽이라는 고사 넣어놨어요. 37페이지 우선 고사부터 보세요. 요순시대에 순임금이 죽었어. 죽어가지고 순임금의 두 부인이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순임금이 남편이 죽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이 뭐가 가로막아? 소상강이라는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어차피 찾아가봤자 남편이 이미 죽고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두 부인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두 부인이 엉엉 울면서 그 눈물을 뿌렸다. 이렇게 해서 닦으면서 이렇게 뿌리니까 주변에 피눈물이 나가지고 대나무가 전부 다 어떻게
붉은색이 얼룩덜룩 얼룩덜룩 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상강의 대는 모두 얼룩대가 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면은 대나무가 막 사사사삭 스치는 소리가 나잖아. 그 소리가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고사에서는 이제 소상 반죽고사를 내가 갖고 오긴 했는데, 소상야우, 소상강, 야우, 밤비에, 소상강, 밤비에 대소리, 대나무 소리, 지금 다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섰도는 듯. 어떤 소리라고 해서 대나무 소리가? 울음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굉장히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야. 지금 화자는 뭐하고 있어? 검은고 타고 있죠? 검은고 그 연주 소리가 이렇게 슬프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네 그리고 소상강이라는 건, 소상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던 기억 안 나요? 소상강.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 어디서 들어봤어요? 소상. 눈들이 총기가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소상강? 앞에서 3인곡 할 때 나왔었거든요. 소상 남반도 추움이 이러한데 옥누고쳐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라는 부분에서 나왔어요. 겨울 부분. 3인곡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전개됐잖아. 그 겨울 부분에서 소상 남반도 추움이 이러한데라고 하면서 소상강 남쪽 지방, 이거는 따뜻한 지방이야, 강남 지방이야 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를 보다 보면 상투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잖아? 그럼 이거 어디서 봤다 하면서 연결고리가 너네가 생겨요. 연결고리가 생길 정도까지 공부를 했으면 너네가 이제 충분히 공부를 잘한 거고, 아직까지는 봤다는 기억조차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조차 안 들었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작품 공부가 완벽하게 안 끝났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완벽하게 안 남아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엔 복합지문이 트렌드예요. 복합지문이 트렌드다 보니까 너네 또한 작품을 연결시키는 걸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내용상 공통점이 있네 라든가 아니면 표현상의 공통점이 있네, 소재상의 공통점이 있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소상강은 거기서 나왔어요.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우니는 듯. 요것 또한 고사인데 이 고사는 내가 여기다 안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정리된 고사가 없어가지고 안 넣어놨는데 그냥 이건 말로 해줄게요. 중국의 정유영인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신선의 돌을 습득을 한 거야. 신선의 돌을 습득을 해서 신선이 되었어요. 근데 신선은 뭐랑 동일시되냐면 학이랑 동일시돼요. 학. 그래서 학을 뭐라고도 불러? 선학이라고도 불러요. 신선의 학이다. 그래서 신선이 학을 타기도 하고 학 자체가 신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신선이 되어가지고 학이 되어갖고 1000년 동안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풍류를 즐기고 신선으로서의 그런 즐거움을 다 누린 거야. 그러다가 1000년 만에 고향이 갑자기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당연히 어때? 인간은 60살만 살아도 그 당시에 오래 산 거잖아.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다 죽어서 없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무덤이고 그 앞에 뭘 세워놔요? 비석 같은 걸 세워놓죠. 그 비석을 뭐 망부석, 망주석이라고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화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비석에 앉아가지고 새니까 비석에 이렇게 탁 내려 앉아가지고 그리워하면서 그 옛날에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 고사에서 온 거야. 어쨌든 얘도 10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거니까 얼마나 슬프게 울겠어. 이 소리 또한 매우 슬픈 소리라는 걸 나타내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비스듬히 안아 병려나 한국조를 시름을 쫓아 섞어서 타니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섰도는 듯 화표 천년에 학이 우는 듯. 옥수에 타는 수단, 옥수, 옥 같은 손으로 타는 뭘 타? 검은고를 타는 수단, 솜씨. 검은고를 타는 솜씨는 옛소리가 있다마는 옛소리. 언제? 그래도 초반에는 남편이랑 사이가 괜찮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딱 외모만 보고 서로 이제 호감을 느끼고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다가 점점 이 아내가 너무 똑똑한 걸 느끼고 남편이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초반에는 서로 악기도 연주해주고 뭐 칭찬도 하면서 화기애애했었어.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옷 같은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날의 소리가 있지만은 부용장 정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소니. 부용장, 부용을 수놓은, 연꽃을 수놓은 그 장막 안이 정막하니, 아무도 없어서 정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쳐서라. 간장.
간장이라는 게 창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창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창자 보면은 여기도 이게 구불구불 인간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곡 9번 굽혀졌다, 9번 접혔다 그래서 구곡이라고 하거든요. 간장이 9번 접혀서 구비구비 끊어졌구나, 끊어지는구나. 지금도 상투적으로 써요. 현대국어에서도.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결사 부분입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잠들어서 꿈에 님을 보려고 하는 거 앞에서도 몇몇 작품들이 있었죠. 어디서?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에서 꿈속에서라도 님을 보려고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고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풀 속에서 우는 거니까 이 짐승은 뭐 호랑이 같은 건 아니겠죠. 풀벌레예요. 풀벌레. 귀뚜라미 같은 겁니다. 풀 속에 우는 귀뚜라미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그러면 지는 잎과 짐승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꿈에서라도 님을 보려고 하는데 님과 나 사이를 뭐 하는 거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고요. 이번에 어디 학교인지는 얘기를 안 하긴 할 텐데 2학년에 문학교과서가 나오잖아요. 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규원가가 교과서에 수록은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는데 송민곡과 삼인곡이 아마 수록되어 있었을 거야. 거기 송민곡에서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지이고 기억나죠?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또 기억나죠? 산 위에 올라갔는데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전부 다 뭐야? 장애물이었어요. 마이너스. 그 중에서 하나를 A로 하고 A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여기에는 규원가가 발췌를 한 거예요. 발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장애물을 다 찾아서 써야 되잖아.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장애물이 몇 개가 있는지 너네가 이따 찾아보세요. 우선 내가 해석을 해줄 테니까. 모두 찾아 쓰시오니까 반드시 뭐야? 다 찾아 써야 돼요. 못 찾은 거 있으면 어떡해? 감점 이렇게 갑니다. 우선 2개는 내가 찾아줬어. 바람에 지느니까 풀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천상의 하늘나라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 1년에 한 번 7월 7석 1년에 한 번 실기치 아니거든. 실깁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데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에 한 번 실기치 아니하는데 우리님 가신 후는 약수 가렵간데 우리님이 가신 후에는 약수가 가렵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처신고 끊어졌는고 난간에 비겨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님 가신 곳을 바라보니 님 가신 곳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은이 지나갈 때 초로 풀의 이슬은 맺혀 있다라는 거니까 풀의 이슬이 언제 맺혀요? 아침에 맺히는 거죠. 이 여자는 님이 너무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침이야. 초로 같은 경우에는 풀의 이슬이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초로는 맺혀 있고 모은. 여기선 저녁이란 말이 직접 드러나네요. 뭐가 저녁 무자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중림 대나무 숲 푸른 곳에.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대나무 숲 푸른 곳에서 새소리가 들리는데 그 새소리가 참 서럽구나.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하려니와 하겠지만 수없다 하겠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나 같으니 또 있을까. 박명 복 없는 홍안. 홍안은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홍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여인이라고 해석해도 맥락 자연스러워요. 복 없는 여인이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 아마도 이님 누구?
우리 남편이겠죠. 그 님의 지위 탓으로 살동 말동 하여라. 살 듯 말 듯 하구나. 내가 살 수 있을지 못 살지 모르겠구나. 그걸 죽을 것 같구나 라는 의미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 결사 부분에서 장애물 뭐 더 찾았어요? 약수. 또 없어요? 너네는 전부 감점이네요. 더 찾으세요. 은하수? 뭐? 뭐요? 지는 잎, 풀 속에 은은 짐승, 약수, 3개 찾았어. 하나 더. 난간은 내가 그냥 기대고 있는 곳인데 그게 왜 장애물이야? 뭐? 그냥 구름이 지나가는데 구름이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아닌데? 큰일 났다. 다 감점이네. 대나무 숲은 저쪽 님 가신 쪽을 바라보는데 그 님 가신 쪽에 대나무 숲이 있는 거야. 그냥 공간이에요. 대나무 숲이 어떤 걸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새소리는 그냥 서러워요. 나도 서러운데 새소리도 서러운 거야 그냥. 새소리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아니야. 은하수 찾아야 됩니다. 은하수. 은하수도 장애물이잖아요. 너는 장애물이라는 소재를 찾아야 되거든요. 안타깝네요. 100점은 없네요. 다 감점이야. 그래서 이게 올해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에 2학년 문학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2학년 애들도 다 찾으라 그랬는데 은하수를 되게 많이 빼먹었어요. 은하수를 되게 많이 빼먹어서 다 감점 됐었거든. 찾은 애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너네는 작품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고전시가 작품을 나는 이번 학기에 꽤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 다시는 고전시가 해석은 안 해준다 그랬잖아. 이 작품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다 이거 뭐 때문이야? 2학년 내신에 들어가는 작품이고요. 2학년 내신에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보기라든가 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들 그리고 모의고사에 출제될 수 있는 작품들 다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이것만 제대로 공부를 해주면 최소한도로만 공부를 해주면 너네 2학년 내신이 진짜 수월해질 수 있어요. 문학은.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해 놓으세요. 지금 여기까지 해석은 다 했거든요. 해석 다 했으니까 표현상의 특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